속보 KF-21 첫 수출 국가 발표 UAE KF-21 도입에 중국 발칵 한국 큰 그림에 충격받은 중국 반응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과거 KT-1 기본훈련기는 2000년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돼 전력화됐고 그 다음 해인 2001년에 인도네시아 수출에 성공했다. T-50은 200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07년부터 공군의 고등비행 교육과정에 단계적으로 투입됐다. 이후 2011년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이 성사된다. 다만 KT-1 인도네시아 수출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만든 CN-235 수송기와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져 특수한 수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T-50의 수출 사례를 봤을 때 전력화 즉 군의 배치 및 인수가 이뤄진 뒤 4년 혹은 5년이 돼야 수출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수출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 더욱이 2026년 말에 전력화될 KF-21은 블락 1 형식으로 공중전만 가능하다. 반면 경쟁 기종인 미국의 F-16, 프랑스의 라팔, 유럽 4개국이 만드는 유로파이터의 경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한 임무가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다. 전투기 수행 가능 임무에서 큰 격차가 난다. 여기에 KF-21의 한 대당 가격도 경쟁 기종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알려진 KF-21의 무장과 지원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기체의 한 대당 가격은 900억 후반에서 1000억 원대다. 반면 F-16은 872억 원에 불과하다. 프랑스 라팔은 1600억 원, 유로파이터는 1700억 원으로 전해진다. F-16을 제외하고는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KF-21보다 비싸지만 다양한 임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높다. 더욱이 이 전투기들은 실전에서 검증됐다. 하반기 해외 방산 전시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올해 해외 전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반 산업과 달리 방산은 해외 전시가 국가 단위의 홍보, 계약 장소로 기능한다. 최근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만큼 영업력을 총결집해 수출처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8일 하나그룹에 따르면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계열사는 올해 해외 전시회 참가를 대폭 늘렸다. 방산전자 기업 하나시스템은 지난해 3곳의 해외 전시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8곳으로 늘렸다. 지난해 6개 전시에 참여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9개 전시에 참여한다. 늘어난 3곳은 모두 첫 참가다. 하나시스템은 지난해 2월 아랍에미리트 IDX, 6월 프랑스 파리 에어쇼, 9월 폴란드 미스포에 참여했다. 올해는 2월 사우디 방산 전시회 WDS, 6월 프랑스 유로사토리에 이어 7월 영국 판보로 에어쇼와 호주 아요디스에 참가했다. 9월엔 폴란드 미스포와 호주 랜드포스, 필리핀 방산 전시회 아데스에 참가하며 10월엔 미국 어스 참석을 앞두고 있다. K9 자주포로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칸스시, 아다스의 첫 참가를 비롯해 9개 전시에 참석했다. 한국항공우주도 올해 8곳의 전시에 참여한다. 2월 사우디 WS,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석했으며 4월 이라크 방산 전시회,
7월 영국 판보로 에어쇼도 마쳤다. 하반기에도 4곳 이상의 전시에 참석한다. 9월 이집트 에어쇼와 폴란드 MSPO, 필리핀 에다스, 11월 인도네시아 인도 데펜스 등이다. 특히 현재 MS포와 이집트 에어쇼에 동시 출격해 F-50 다목적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카프-21, 수리온, 소형 무장헬기 등 차세대 주력 기종을 선보였다. 방산업계에서 전시회의 위상은 기타 일반 산업군과 다르다. 해외 방산 전시회는 30에서 60개국에서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전시회에는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도 모인다며 해당 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과 판로 확보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스퍼서는 현대로템 K2 전차에 대한 잔여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국내 방산업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미국도 워싱턴 DC에서 10월 14일부터 3일간 육군 최대 규모 전시회인 어허를 개최한다. 해군 무인전력 연결 통합해 해양 우세권 장악. 해군이 해양 영역 인식을 구축해 해양 감시 능력과 효과적 위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MD에는 통상 레이더, 선박, 항공기, 위성을 통해 해양 영역은 물론 인접한 육지, 우주까지의 상황을 파악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봉, 대령진,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항공무인전력과 총괄장교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정책 세미나에서 해군의 MDR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상시 수집, 융합, 분석해 한반도 주변 해역을 실시간 가시화함으로써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해양유 무인 복합전투체계와 해군 우주력 발전 계획을 MD의 핵심 수단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무인전력 확보를 통해 최단기간 내 합동작전과 MD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의 유 무인전력 운용 개념에 대해서는 해군의 유 무인전력 운용 개념은 현재 유인전력 위주에서 로드맵에 따라 무인전력을 확보해 무인전력을 복합 운용하는 것이라면서 우주, 공중, 수상, 수중 등 영역별 효과적인 무인전력을 복합 배치해 임무 수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각 해역, 연안에 맞춰 배치된 무인전력을 운용하되 위기, 고조와 전시 때에는 전방 해역에 유인전력을 신속히 집중, 보강하고 측방 해역, 후방 연안에는 무인전력 중심으로 운용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최대령, 진, 은 덕투 펜형 무인기 페이트, 수직 이착륙형 무인기 V270, 해상원 거리 정찰 무인기 인터그레이터 등 무인기 해상 전투 실험 영상을 보여주면서 해군이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무인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소개했다. 해군이 주관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김병주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해양 무인 체계 발전을 위한 해군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종영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이 해양 무인체 개기술 수준 및 확보 계획을, 윤관섭 라이그넥스원 사업지원실장이 임무장비 모듈화로 시작하는 해양 무인체계의 시대를, 최병웅 하나시스템 무인체계센터장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 기뢰 탐지 기술을 발표했다. 또 김창호 제너럴 아토믹 한국지사 전무이사는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상전력 퀀텀 점프를, 남상한 한컴 인스페이스 상무이사는 한국형 원통형 드론의 해군 적용 기술 현황을, 송희화 풍산 방산기술연구원 무인기술팀장은 해양강군 구현을 위한 동축반 전로터형 전투드론 활용 방안을 발제했다.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무인체계는 전장의 모든 영역에서 아군의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해군은 무인 전력을 나중에 네트워크로 연결 통합해 해양 우세권을 장악하고 전력을 투사해 미래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무인체계가 필요한 곳이 바다 아니겠냐. 무인체계를 빨리 마련하고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많은 의견들이 해군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우리 군이 나가야 할 큰 방향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 장착된 무인체계라면서 단순히 세미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과를 국방위에 보고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유영원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과학기술 발전은 해양 무인체계의 개발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해양 무인체계 발전을 위한 제도,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임채무 기자 3. 중견제 고삐 바짝 죄는 미, 하원 생물보안법 등 무더기 처리 미국 하원이 여름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대중국 견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중국 옥죄기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올해 초 발의된 이 법안은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 5곳을 미국의 안보에 우려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기관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 연방기관은 이들 기업과 거래를 하는 다른 업체들과도 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 미 하원은 이들 기업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바이오, 유전자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 오하이오은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 속의 첨단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통과 가능성을 70%로 봤다. 이날 하원은 세계 최대 드론,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도 처리했다. 법안은 DJI가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이 미국 통신 인프라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DJI는 미국 내 드론의 절반 이상을 판매한다. 다만 법안은 이미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앞서 미국 드론 업체 스카이듀오의 애덤 브라이 최고 경영자는 6월 의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는 드론 사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자원을 투자하고 미국 및 서방 경쟁자를 표적으로 삼아 중국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중국 배터리 업체 KT를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조달할 수 없게 하는 적대국 배터리 의존 분리법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의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대만 갈등 억제법도 포함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새로운 메카시즘,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주의 열풍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표결 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실은 성명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약탈적 관행을 막는 입법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이번 주 후반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 표결할 법안에는 관련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 의회는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고 있다. 올 4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